보통 이제 본인의 강점 이런 것들 보통 쓰시잖아요. 기업마다 이 부분은 좀 나눠서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히타치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와예요. 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들과 팀 멤버들과 목표를 향해 잘 이루어낼 수 있는가. 스마트 HR 같은 경우에는 토리아에서 야띠미유예요. 뭐든지 해보자. 먼저 해보는 사람이 각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손 들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되자. 프로페셔널하게.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원하시는 그런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말 무시무시한 소문을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한 번에 14개나 그것도 일주일 안에 붙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런 괴수를 제가 이렇게 영접하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 저희 괴수님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민준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 도쿄 외국어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IT 회사에서 제품 기획과 그다음에 영업 세일즈, 커스터머 석세스 같은 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저도 참 다양한 사례를 봤는데 14개를 한 번에 붙었다고 하시는 사례를 본 적도 없고 뭐 신졸에서 가끔 신졸도 근데 그 정도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한 일본에 한 평생 사셨나? 라는 좀 의심이 들 정도로 네. 네. 그런데 일본에 언제쯤 오셨어요? 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1년 재수하고 왔으니까 딱 20살에 일본 왔네요. 한 10년 좀 넘은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럼 대학을 아예 여기서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나오셨는데 궁금해요. 전공이 어느 쪽이시길래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도쿄 외국어 대학이다 보니까 언어를 하나 정해야 하는데 언어는 이제 일본어이고요. 그래서 3, 4학년 때 이제 세미라고 해서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역사, 일본 근대 인문학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문돌이시네요. 네, 문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공적으로 사실은 준비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첫 직장은 좀 어느 업계 쪽으로 좀 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부동산 일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부동산 영업부로 정하고 네. 신卒 때도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제가 가장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의 그 전공 분야 혹은 경험에서 아무래도 그쪽 부동산 영업의 연결고리 매칭이 됐으니까 채용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떠한 식으로 좀 어필하고 설득하셨는지 그 코츠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가 주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집은 거기에 맞게 따라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오너와 입주자 간의 그런 불신, 계약 트러블 문제도 있고 그거를 잘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게 일본의 부동산 회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일했던 회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전개를 해왔기 때문에 이념에 공감을 해서 입사를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그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게 보이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걸 어필했는지 좀 에피소드 혹은 사례를 들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시절 때 봉사활동이라던가 국가 행사 같은 예를 들면 한일 스포츠 교류회에서 일주일 동안 숙박하면서 통역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사람과 말을 하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내가 공헌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되게 야리가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제 첫 번째로 입사했던 부동산 회사 같은 경우도 일본의 일반적인 이제 임대와 매매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계약 형태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리면 먼슬리 멘션 같은 그런 형태의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통해서 집을 당장 필요한데 구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던가 일본인 안에서도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에 의해서 제가 피난하고 있는 도망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상품을 준비한다라던가 그런 부분에 제가 공감을 해서 입사를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고 그리고 이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공헌한다? 네. 도움을 준다? 거기에서 본인도 야리가이 얻을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우선 어필이 됐다라는 느낌인데 실제 업무도 좀 그러셨나요? 좀 하면서 느끼셨던 게 본인이 이렇게 어필했던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 같은 건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실제로 고객하고 말하는 게 거의 다 부동산의 무형 소재를 판매하는 곳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보러 가기 전까지는 형태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단 종이 한 장이나 사진 몇 장으로 이걸 팔아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고객이 잘 상상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조건이나 어떤 형태나 이런 걸 다 저의 부동산 영업맨의 언어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돼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일하면서도
저도 보람도 느끼면서 제 스스로도 성장하면서 나의 스킬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언어화에 좀 재능이 있으신 느낌이 드는데 근데 좀 그것 궁금해요. 부동산 하면은 그냥 되게 일반적인 이미지로는 좀 하드한 이미지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어땠는지 궁금해요. 잔업이라든지 그리고 부동산 보통 뭐 수요일 화수 쉰다 뭐 이렇게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도 좀 주말이나 이런 게 좀 자유롭지 않은지 그러는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 부동산 업계를 지망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신뢰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부동산 일은 을의 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손님한테도 을인 입장이고 그다음에 내가 집을 우리 손님한테 보여줘야 하는 이 집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오너나 관리회사. 관리회사 입장에서도 내가 을인 입장이니까 참 실적과 별도로 실적은 실적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별도로 업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 자체는 좀 정말 하드한 정신적으로 간단한 그런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근무량 자체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근무량 꽤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한복기라고 해서 3, 4월 1, 2, 3이 제일 이사 많이 할 때잖아요. 네네. 그때 같은 경우 영업맨이 저희 부서에 14명이 있었는데 1인당 150명 정도 담당하면서 진행을 해야 했거든요. 150이요. 네. 관리가 되나요? 정말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1, 2, 3월은 휴일 없이 주 7일 일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돈으로 받든 한복이 아닌 5, 6월에 이제 휴가로 받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하드한데 막상 고객과 만나고 이제 고객에 처한 그런 사정을 보면 내가 안 움직이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고생하겠어요. 뭐 나고야나 저기 한국에서 와서 집 나만 보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거를 해결해줘야 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지나고 보면 힘들었던 것 같은데 막상 일하면서는 그 힘듦은 느끼지 못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좀 야리가이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고역이겠다는 네. 느낌이 많이 드는 좀 업종이긴 하네요. 얼마나 계셨어요 부동산 쪽에? 2년 6개월 정도 딱 2년 반 있었네요. 그래도 꽤 계신 편이세요. 네. 근데 부동산이 너무 힘드셔서 IT 영업으로 전직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그때 제가 부동산 업계를 그만뒀던 시기가 코로나가 정말 발생해서 그 초창기였습니다. 2021년이었으니까 초창기에서 이제 중간 한 맥스를 찍던 그런 시기였어요. 코로나가 여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겨울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1년, 2년을 넘어갔잖아요. 그 시기였는데 제가 다니던 첫 번째 회사가 이제 부동산 매매라던가 임대 사업 이외에도 야칭 보증 사업을 했던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입주자가 월세를 만약에 안 내면 오너한테 대신 내줘야 하는 그런 보험 같은 보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수입이 끊겼는지 월세 안 내고 도망가고 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회사 자체가 정말 경영으로 휘청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이기도 한데 뭐 감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면 되고 주 4일은 휴교라서 회사를 못 나오게 했어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와가지고 급여의 70%인가 80%까지 보전은 해줬는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캐리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성장을 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데 회사 자체는 올스탑 되어 있고 새로 들어오는 손님의 문의수라던가 안건수는 매우 적은 편이고 부동산 업계에 그때 이탄지라고 해서 이탄지가 한자로 말하면 이다나라는 뜻이거든요. 이다나라는 이탄지라는 회사에서 부동산 업계를 위한 IT 툴을 여러 가지 개발을 해가지고 넣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는 부동산 업계는 아직도 팩스를 쓰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뭐 입주 신청서라던가 신분증 전부 다 팩스로 보내고 팩스로 받고 결과도 팩스로 오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탄지라는 회사가 오면서 손님 방 안내하는 것부터 계약 관리라던가 전체를 다 IT 툴로 사스 서비스인데 그걸로 전부 다 이용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하타라키가 다 카이카쿠죠. 그게 일하는 방식의 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편해졌고 모두가 다 쓰게 되는 그런 걸 제가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IT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넥스트 캐리어로는 IT 업종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플러스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회사의 그런 경영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현직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시대상에 되게 잘 맞는 그리고 뭔가 딱 말씀 듣는 순간 지원 동기를 이미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되게 지망 동기에 썼을 법한 느낌인데 지금 IT 벤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쪽 사이즈 정도의 기업에 이제 근무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그 회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면 당시에 공고가 몇 개 없었다라든지 뭐 이런 이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고가 몇 개 없었던 부분도 있긴 한데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재량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컸었습니다. 이제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구글이라던가 뭐 라이넉스라던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룹웨어에 붙여서 팔 수 있는 번들 상품을 찾아와서 라인업에 넣고 이거를 같이 고객에게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찾아오는 게 저의 첫 번째 일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로부터 일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음. 제로 투 원이었으니까 네. 모든 룰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정하는 대로 다 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일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부동산이 완전 반대네요. 그러네요. 네. 부동산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다 있을 것 같고, 네, 뭐 맞습니다. 이제 오야상가 원하는 당연 가격대나 이제 실제 시세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곁들여져서 정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재량권을 찾아서 넘어가셨다. 확실히 좀 이게 이제 IT 벤처 계열이라서 좀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 업계 자체가 좀 다 그런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 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저 지금 현직 회사라서 네.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다른 회사라던가 같은 업계 사람들과 네트워킹 기회가 많아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IT 업계도 가격이라던가 뭐 새로운 제품 런칭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꽤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 이미 나왔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통용된다 하더라도 일본은 아직 받아들이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느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적인 예로 뭐 세일스포스 같은 CRM 툴의 보급률만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는 이미 뭐 세일스포스가 아니라도 유사한 그런 제품을 쓰면서 업무의 효율화를 이미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엑셀로 관리한다라던가 뭐 스프레드시트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IT 업계라 하더라도 네, 좀 보수적인 부분은 평균적으로 있는 것 같다. 지금 제가 현직에 있는 곳이 빠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 회사를 통해서 좀 많이 성장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이제 5년 이상을 이렇게 좀 달려오셨는데, 좀 어떤 게 제 스스로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세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두 번째 회사 지금 현직으로 이직했었을 때 뭐든지 다 해보는 형태로 다 손을 들고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고객에 대해서 다 정심성의껏 이제 대응을 하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보는 안목이 넓어졌다고 해야 하나요? 우리한테 의뢰를 들어오고 우리가 새로 이 제품을 진짜로 런칭을 해야 하는 건지 시장에서 과연 원하는 제품인 건지 이걸 런칭했었을 때 과연 경쟁사 혹은 기존 제품과 어느 정도 융화성을 가지고 잘 고객들한테 락인될 수 있는 건지 그런 안목이 제가 넓어진 것 같아서 그다음에 신규 조달이라던가 신규 제품 런칭을 할 때도 고객한테 제안을 할 때도 어떤 부분과 연계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제 배경까지 함께 이해를 하고 전달하는 그런 세일즈맨으로 성장이 된 것 같습니다. 보는 눈이 좀 생기고, 네, 맞습니다. 그거를 보는 또 어떻게 눈으로 설득할지에 대한 기술도 생겼고, 네. 네, 그런 느낌인데, 진짜 뭔가 이렇게 딱 듣고만 있어 보면 되게 진짜 좋은 점만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반대로 좀 힘든 점이 있다라 그러면 어떤 게 좀 있으세요? 뭐 인원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채용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보통 IT 벤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 모델 같아라고 네. 말을 하거든요. 더 모델형이라고 네. 해서 인사이드 세일스 팀, 필드 세일즈, 카스터머 석세스 이렇게 해서 또 그게 3개로 나눠서 하고 네. 뭐 큰 회사는 5개, 6개까지 나눠가지고 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담당하는 직원이 계속 바뀌는 거죠. 처음에 토이아스 했을 때 받았던 첫 번째 미팅 사람과 두 번째 미팅 사람과 계약 후의 사람과 그다음에 중간에 뭐 서포트 사람 계속 바뀌면서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는 건데 지금 제 현직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처음에 담당했던 직원이 끝까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어떤 서비스를 쓰는 입장에서 자 모델 같아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있고 첫 번째 담당했던 사람이 끝까지 담당해 준 경우도 있고 각각 장단점은 있긴 한데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이 사실 20개가 넘거든요. 20개가 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담당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제 가끔은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로 투 원은 좋은데 제로 투 100이 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확실히 개인의 성장이나 이런 재량권 차원에서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부동산 150개만큼이나 좀 약간 프레셔가 좀 느껴지는 네, 부분이긴 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럼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뭘 제일 많이 하세요? 하루에 보통 4-5건 정도 미팅에 잡힙니다. 그래서 그 고객 담당, 고객과 영업 미팅 참가하는 게 제일 많고요. 5개 정도 참가하고 나면 고객이 원하는 이제 자료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드려야 해요. 네. 그리고 그 자료 안에는 뭐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개발팀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커스텀 석세스 팀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뭐 가격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이나 사장님까지 올려가지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메인에 서고 있는 제가 다 조정을 해가지고 확인되는 대로 고객한테 안내해드려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팅이 뭐 5개다 그러면은 일본 미팅 뭐 들어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충 잡아도 1시간씩이잖아요. 네. 그럼 5시간 하고 점심 먹고 하면은 하루가 되게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그죠. 드는데 하루가 진짜 금방 가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멀티태스킹이 진짜 중요한 게 미팅을 하면서 고객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전에 고객한테 의뢰받았던 그 자료도 같이 작성을 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멀티태스킹이 안 되면 지금 현직에 있는 일을 하기는
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아.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성장에는 확실히 좀 네. 스트레스가 따라오는 느낌이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해서 찾아온 이 폰방에 좀 들어갈 차례인 것 같은데, 이번 전직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ES를 14개나 한 번에 붙었다라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전직 같은 경우 언제부터 좀 준비하시는지 궁금해요. 현재 지금 11월 중순쯤 네. 이제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기간 동안 준비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직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뭐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또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라서 생각만 하고 있었지 비즈리치나 듀다라든가 이런 거 가입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입한 거는 9월 말에 가입을 했고요. 근데 가입했다고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텐쇼크 에이전트랑 한번 미팅을 하고 그 사람들도 온도칸을 한번 확인을 해야지 제가 쓴 엔트리 시트라든가 직무 경력서 그런 서류를 기업 담당자한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10월 둘째 주에 텐쇼크 에이전트랑 미팅을 하고 10월 셋째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엔트리 시트 기업들에게 서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안 걸리신대요. 근데 한 달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한 2, 3주 정도로 내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피드백을 받으신 것도 있고 하겠지만은, 본인이 가장 좀 ES부터 좀 신경 써서 쓰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방금 제가 소개는 해드렸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많은 업무라든가 많은 영역을 혼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업무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 월급을 그대로 올리고 싶다라는 쪽으로 어필하기보다는 일본어로 말씀드리면 제네랄리스토的なキャリアからスペシャルリスト、エキスパート的な観点でキャリアを築いていきたい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원문 그대로 말씀드리면 모든 일을 다 하는 일반적인 그런 일반 플레이어에서 전문 영역의 스킬과 경험을 가지고 제 캐리어를 쌓아 나가고 싶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많은 기업들, 특히 엔트리시트나 1차 면접에서 그게 호평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뭔가 이 프로세스적으로는 전체를 다 해봤고, 그럼 그 중에서도 좀 특별히 좀 하고 싶은 이런 분야가 있으셨어요? 그 안에서도 처음에 이제 고객을 잡아오는 것부터 관리하고 매출 내는 것까지 전체 관련하셨는데, 그 파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쪽에 좀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다, 좀 이런 좀 희망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업무도 그렇고 세일즈가 메인이기 때문에 80% 이상의 세일즈 업무였고 멀티태스킹이라던가 실적도 잘 내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전 대부분 회사를 다 세일즈 파트로 거기를 집중해서 엔트리 시트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본인의 강점 이런 것들 보통 쓰시잖아요. 어떤 걸 제일 본인의 강점이라고 좀 어필하셨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마다 이 부분은 좀 나눠서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히타치 시스템스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와예요. 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사람들과 팀 멤버들과 목표를 향해 잘 이루어낼 수 있는가. 스마트 HR 같은 경우에는 토리아이즈 야띠미요예요. 뭐든지 해보자. 먼저 해보는 사람이 갖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손 들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되자, 프로페셔널하게.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원하시는 그런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말 너무 대놓고 쓰면 얘 너무 노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악영향이 있으니까 결이 비슷하게 준비해 두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태스킹도 있고 영업에 대한 네바리즈 요사, 끈질기게 잘 영업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팀 멤버가 잘 좋아한다라던가 제로 투 원 새로운 걸 개발하거나 런칭하는 그런 능력, 여러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기업 문화에 따라서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그 부분 어필을 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네.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좀 들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기업들 면접 보셨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제 포텐셜 채용은 아니긴 하겠지만은 정말 신졸처럼 되게 여전히 뭔가 본인의 지향성을 되게 기업과 맞는지 매칭도를 보는 경우가 많은지, 정말 숫자 위주로 딱딱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지 이번에 겪으시면서 좀 느끼시는 점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직접 했던 기업의 기업명을 내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KDDI 마토메트 오피스랑 행계, 그 다음에 세일즈포스, 그 다음에 TD 시넥스, 이런 IT 벤더, IT 영업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얼마짜리 안건을 수주해왔고 그 외에 대한 타율은 얼마 정도, 주주리스는 몇 %며 한 달에 당신이 목표하고 있던 금액은 노름하는 얼마였는지 되게 깊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안건 같은 경우 크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액 단가, 구매 단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하신 게 본인들이 원하는 플레이어는 한 번 안건을 수주했었을 때 1억 엔이 넘는 플레이어들을 그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 위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이제 그렇게 정말 스트레이트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좀 다이렉트하네요. 다이렉트하게 네.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행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일본 회사이지만 제가 몇 건의 고객을 어떻게 안건을 드라이브 해왔는지, 만약에 고객한테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다시 살려
팔려가지고 다시 수주하게 돼서 뭐 성공한 스토리라던가 되게 끈질기게 영업을 해왔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저 지금 현직 같은 경우에 되게 쿨한 영업을 지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끈질기게 하면 이번 게 안 되더라도 저 지금 현직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제품을 팔고 있으니까 설마 이번 제품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는 우리 걸 살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쿨하게 이제 보내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행계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만 팔잖아요. 그 이제 메일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던가 사이버 세큐리티 시스템이 두 가지로 줄로 팔다 보니까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거니까 정말 끈질기게 영업을 해야 하는 그런 회사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맞는지 아닌지를 되게 체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가 부동산 쪽이랑 더 훨씬 약간 결이 맞나? 네, 그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쪽은 또 어떠셨어요? 다른 쪽에서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는 SCSK 세큐리티 같은 회사는 이제 여기도 지금 현직이랑 같은 결의 회사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있는 뭐 해외에 있는 세큐리티 시스템 서비스를 일본으로 OEM 라이센스를 사서 일본 고객에게 파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현직이랑 같은 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기억났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면접이 3번을 봐야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놓고 이상 정도면 내정 다음 주 정도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그 2차는 바로 패스하고 바로 최종 면접으로 일정 조정해도 될까? 혹시 그러면 우리 몇 번째 정도 지망 순위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이 맞는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저한테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와 주셨고 그렇지 않은 회사 같은 경우는 저도 느끼지만 아 내가 여기서 일하기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신卒 때는 어떻게든 어떤 회사라도 하나라도 붙어가지고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이제 전직을 해야 한다면 네, 메이플 스토리 전직하듯이 네. 전직을 해야 한다면 이제 사회인 같은 이제 중도 채용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직에서 계속 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더 맞는 나랑 상성이 잘 맞는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매달리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를 어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성격이라던가 나의 영업 스타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서로 판단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근데 SCSK면 좀 TMI이긴 하지만 거주하시는 곳이랑 꽤 가까운 곳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했었어요. 왜냐면 네. 자전거가 아니고 걸어갈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 뭐 제가 알기로는 뒤로 걸어가던 15분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좋았던 게 SCSK는 그 올 재택이었어요. 올 재택이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더 좋은 곳을 합격하게 되어서 자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더 좋은 곳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회사명 혹시 공개 가능하신가요? 네. 네, 내정을 받게 되었습니다.